정보가 무엇을 소비하는지는 분명하다. 정보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심을 소비한다. 따라서 정보가 넘쳐나면 관심이 부족해지므로 관심을 소비하려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에게 대해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해진다. 요새 또 연예인 얘기가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데 굳이 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나한테 노출이 됐고 그 내용이 노출이 됐고 내가 거기에 막 관심이 간다, 자극적이니까 관심이 간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정보에게 내 마음과 그 집중을 허락할 것인가 라는 거를 되게 의식적으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 무지를 개발하는 법이라고 나오는데 당장 그리고 중요한, 당장과 중요한이라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이라도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온다면은 그 정보를 소비하지 말아라. 중요한 일에 쓰이지 않거나 쓰일 기회를 얻기 전에 잊힌다면 그 정보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내지 않는 기술을 연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만약 당신이 순 엉터리 기사를 읽고 있다면 내려놓고 다시는 집어들지 말아라. 영화를 보러 갔는데 넷플릭스 완결편보다도 별로라면 바로 나와버려라. 스테이크 반쯤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부르면 포크 내려놓고 디저트 주문하지 말아라. 더 많이라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뭔가를 그만두는 것이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좋은 경우는 흔하다. 다 막 끝까지 어떻게 꼭 해야 된다는 강박을 느끼는 건 진짜 중요한 일에서만, 정말 소수의 중요한 일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막 내가 시작했는데 굳이 이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지 않아도 되는데 막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빨리 끊는 습관, 끊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거절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법. 독자적으로 생각해라. 체스 말이 아니라 체스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자,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놀던 때를 기억해보자. 그곳에는 을의 덩치 큰 골목대장과 수많은 그의 희생양들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또한 기세등등하게 주먹을 휘둘리면서 결사적으로 싸우던 어린애도 있었을 것이다. 그 아이가 골목대장을 이기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소모적으로 치고받고 한 후에는 골목대장도 그 아이를 더는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괴롭힐 다른 애를 찾는 게 더 쉬울 테니까 말이다. 그 애처럼 되도록 해라. 필요할 때는 깐깐해지도록 해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평을 받으면 매번 부탁하거나 싸울 필요도 없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데 유리하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친절해야 된다. 너무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하면 모난 사람 돼서 이제 돌 맞는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에 익숙해져 있는데, 네, 자기 주장 할 때 하고 조금 깐깐하다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 너무 막 퍼줘야 된다,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한번 그 인식을 심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편하니까. 너무 이렇게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몇 번만 해보세요.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내 시간만 일한다. 팀 피레스 읽고 있는데 이 책에는 되게 실용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시간만 일하려면 어떻게 회사에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뭐 사업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거를 위임하고 삭제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자기 개발서보다 조금 더 실용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뭐 그런 실용적인 좀 비즈니스에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를 안 해드릴 거고, 지금은 조금 더 포괄적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보짓 하는 것을 다 받아주지 말아라. 안 그러면 당신도 바보가 된다. 주위 사람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길들이는 것은 당신 몫이다. 주변에서 나를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대해주지? 라고 막 생각을 하고, 보통은 사람들은 그 사람 욕을 합니다. 그 사람 욕을 친구한테 가서 불평하고 같이 욕해주고 이렇게 거기서 끝나죠. 그런 식으로만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게 한 거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를 막지 못한 내 잘못인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가지 못한.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뭐 표현을 했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지 조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고를 길들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빠가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내 방식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럼 그 방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그런 노하우를 익히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뭐 상사가 나한테 소리를 질러 뭐 이런 거는 뭐 나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 소리 지르는데 어떡해? 막 저 사람이 이상하고 내가 선택권이 없잖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됐고 나는 피해자야. 이 논리가 아니라, 소리 지를 수 없는, 소리 지르기 어려운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네, 그죠?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다 방법은 있는데 계속 불평만 하면 그런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발전이 없고 계속 소리 지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싫으니까. 그건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주위 사람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길들이는 것은 당신 몫이다. 아랫사람 시킬 때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죠. 나의 방식대로 나를 대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할 수 있도록 길들이는 거는 내가 해야지. 누가 해? 걔는 걔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걔는 걔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는 거고, 나는 그걸 싫으면 바꿀 자유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고요.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먼저 주제랑 질문사항 같은 거 정하도록 회의 상대방을 준비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시간 낭비를 실제로 회의에 들어가서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상대방이 회의에 들어올 때 마음가짐이 다른 거거든요. 막 뭐 주구장창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만 해야겠구나라고 길들이는 거죠, 상대방을. 상사는 관리자일 뿐 노예 주인이 아니. 내가 이게 웃겨가지고 줄을 쳤는데, 상사는 관리자일 뿐 노예 주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많은 직장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뭐 혼나거나 그래도 일 때문에 혼나는 건 어쩔 수 없고, 일이랑 관계없는 것 같다가 뭐라고 하면 그거 아까도 나왔지만
바보짓 하는 거, 사람들이 바보짓 하는 거를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일 말고의 영역에서 뭐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좀 무례하거나 하면 당연히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를 어쨌든 만난 거기 때문에. 상사는 관리자일 뿐? 아니 너무 웃겨. 상사는 관리자일 뿐 노예 주인이 아니래.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더라도 그게 사소한 일이라면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필요할 때는 깐깐해지도록 하시고, 어떤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일을 맡길 때도 그게 명확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시키면 안 돼요. 아무도 하면 안 돼요. 명쾌한 글, 나아가 명쾌한 업무 지시는 명쾌한 생각에서 나온다. 단순하게 생각해라. 100만 달러를 버는 데에는 100만 가지도 넘는 방법이 있다. 100만 달러를 버는 데에는 100만 가지도 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문제를 겪고 계시더라도 최소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상황들이 10가지 이상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해결되는 방식은 최소 막 우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 적은 거잖아요. 더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최소 10가지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넘쳐 흐른다고요. 풍요로움이 넘쳐 흐르고 돈 버는 방법도 넘쳐 흐르고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산업,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적 흐름들, 그런 게 엄청 많다고. 엄청 많아요. 하나만 붙잡고 그거가 안 되면 막 미친 듯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 많으니까 넘쳐 흐르고 있어.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냥 내가 재밌었던 게 웃긴 게 좀 많았어. 이분이 이 4시간만 일한다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쟁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풀타임으로 안 하고 미니 은퇴 뭐 2개월이라고 1개월 쉬는 거였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쉬는 데에서 이런 어디지? 그 런던 가가지고 막 이런 거를 원래는 꿈꿨대요. 미니 은퇴하고 가면 자 밖에서 들리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난 후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침대에 앉는다. 갓 끓인 커피향을 맡으며 스페인풍 빌라의 그늘 속에 있는 고양이처럼 기지개를 켠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았다. 요란한 경적 소리에 놀라 잠이 깬 것처럼 벌떡 일어나 시계를 낚아채고는 욕설을 퍼부은 후에 이메일 확인을 위해서 속옷바람으로 침대에서 뛰쳐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내고 다시 욕설을 한바탕 퍼붓고 옛날 반 친구였던 집주인을 찾다가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에 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가 엄습해올 지경에 이른다. 이렇대요. 그래서 막상 일을 비워내도 이렇게 뭔가 엄청난 불안함이 몰려왔다는 거죠, 자기한테. 그래서 막 나 이게 너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왔던 게 나머지 시간 동안 그날 그 몽롱한 상태로 박물관에서 식물관으로 막 그냥 막 헤매고 다녔대요. 막연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인터넷 카페 피해가면서 이제 뭔가
생산적이라고 본인이 느끼지 않고 너무 불안하고 공허하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몰려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불안감과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조금 더 서양 쪽의 사람들은 주체적이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세계 공통적으로 좀 만연한 것 같아요. 경쟁적인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이 있다. 그런데 왜 우울한 걸까? 이는 훌륭한 답이 있는 훌륭한 질문이다. 당신은 이 사실을 인생이 끝날 때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낸 것에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여가 시간이 너무 많으면 자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회의, 여러 가지 그런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는 이제 어쨌든 직장이란 곳에서 암 좋아서 나왔지만 그 자체로는 막다른 골목이나 다름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막 얽히고 설키고 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게 당연한 거고 실존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안달하지 말고 엄청난 보상이 있을 거고 당신은 결승점에서 고작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있다고.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 많이 생긴 시간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제 시도하는 방법들과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책을 읽으시게 되면 참고해서 이제 구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 네, 나는 내 시간만 일한다. 여기까지였고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도 오늘 밤은 여기까지 할게요.